안녕하세요. 태국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의 첫 번째 태국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잠깐 푸켓에서 거주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방콕에서 제가 3개월 정도 거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았던 곳이 방콕 람카맹 대학 근처에 제가 거주를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여자한테 먼저 말을 걸거나 부킹을 한다거나 만나자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약간 쑥맥이라 그런 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거주했던 아파트 근처에 살던 그런 아가씨였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제 이상형과는 조금 멀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제 여자를 만나면 항상 키가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 160 이상의 여자를 항상 만났었고, 또 약간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여자를, 아무튼 그런 여자친구들을 항상 만나 왔었어요. 그 친구는 정반대의 여자친구였어요. 약간 키도 160이 안 된 약간 아담한 사이즈의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얼굴도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청순 가련한 스타일? 그냥 조용하고 조신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오가며 자주 마주치고 눈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치 않게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된 거예요. 그 계기로 인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자친구랑 지내면서 이상하게 손잡는 거 외에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3개월 정도를 만났는데, 그래도 태국 여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개방적이고 빨리 그래도 여자친구와 이제 잠자리를 갖는다거나 키스를 한다거나, 그 친구는 3개월 동안 정말 손밖에 못 잡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그 친구가 집안 종교가 이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모두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와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헤어지고 이런 생각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으니까. 굉장히 이 친구는 배려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 친구의 직장이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 사무프라칸 쪽에 까지콘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 직원이었어요. 그 직장도 괜찮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저를 많이 이제 위해주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 친구를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는 그러면 그 히잡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쓰고 다니지 않았냐? 그랬으면 제가 이제 알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직업상 은행에서는 그 히잡이라는 걸 쓰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쓰지 않다 보니까 일상 생활에서도 자기는 쓰지 않고 고향 하디아이에 가면 거기서는 항상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네 집안은 아버님이 가구 공장을 하세요. 가구 공장. 가구 공장이 제법 그래도 좀 이렇게 잘 팔리는 그런 가구인가 봐요. 직접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목공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가구점이었나 봐요. 약간 집안도 좀 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3개월 정도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 친구랑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3개월 정도라는 기간까지 정말 손만 잡고서는 나도 남잔데, 제가 진짜 무슨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성직자들이 아니기에 간혹 여자랑 잠자리도 필요하고 정말 이렇게 키스도 하고 싶고 이런 감정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발전이 없으니까 저도 약간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는 언제쯤 발전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슬람은 결혼 전까지는 처녀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교리가 있나 봐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혼인을 해야 된대요. 난 이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랑 어떻게 결혼을 못 하겠네. 저는 진짜 그 친구랑 잘 됐으면 그 친구랑 지금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괜찮대.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결혼을 하면 하다이 가서 결혼을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방콕이지 않냐. 결혼할 때만 그쪽 지역으로 가서 무슬림인 척을 해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냐? 그러면 종교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참금이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지참금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할 때였어요. 이거를 왜 돈 주고 여자 사오듯이 결혼해야 되냐?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 시기였어요. 그러면 너네 집은 지참금이 어느 정도를 요구하실 거라고 너는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은 대략 한 50만 밭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50만 밭이면 한 1,500만 원, 한 30원 환율이 정도 될 때였으니까 한 1,500만 원이었어요. 아니 제가 방콕에 살면서 생활비가 없어서 힘든 상황에서 1,500만 원을 결혼하려면 줘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야 나는 1,500만 원이 없어. 그 돈을 주고 어떻게 결혼을 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50만 밭을 주면 자기네 집은 어느 정도 생활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를 분명히 주실 거래. 그러면 그걸 다시 오빠한테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 정말 무슨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다 이제 나랑 결혼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물론 저도 여건이 되면 결혼을 했을 거예요. 저도 결혼을 해야 될 나이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건이 맞으면 결혼은 그 친구랑 했었을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지냈는데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파타야로 이제 바로 넘어왔을 때 이제 그때도 그 친구랑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파타야에 너무 여자친구가 있는데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파타야를 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태국에 들어와 있는데도 맨날 메시지랑 전화통화만 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통보를 했어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지내겠다. 대체 너는 그러면 결혼을 언제 할 거냐?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3년 뒤에 자기는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3년 뒤. 그러면 저는 3년 동안 독수 공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솔직히 나도 남자인데 그렇게 3년을 내내 정말 독수 공부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 나는 태국의 스님들도 아니고 뭐 성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런 육체적인 성관계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대신에 자기가 모르게 이제 여자랑 성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중에 안 사실인데 원래 오리지널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태국인이기 때문에 뭐 결혼 전에는 뭐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건 남자들은 그렇게 크게 흠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고 잠자리를 갖고 이런 체질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너랑 결혼하면 결혼을 하고 잠자리를 가지고 너랑 가질 거다. 그러니까 네가 파타야에 쉬는 날에 올 수 있으면 와라. 만약에 네가 오지 않으면 헤어져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는 걸로 나는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고 전화 통화를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메시지가 왔어요. 몇 월 며칠 날 그럼 내가 파타야로 가겠다. 가서 오빠를 만나겠다. 저는 그래도 기쁘죠. 그래도 나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나를 남자친구로서 앞으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남자로 인정해 주는 거구나.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메시지를 제가 했죠. 야, 너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왔냐?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미안하다고. 그 친구가 이제 방콕에서 같이 살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또 약간 그 친구랑 전혀 다르게 랄라리예요, 랄라리. 태국의 국내 항공사 노게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제 여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외국인을 어떻게 믿고 가서 그러냐. 분명히 파타야 가면 너는 너를 가지고 놀고 버릴 거다. 특히 파타야를 알지 않냐. 파타야는 진짜 여자가 많다. 떨어져서 지낼 수 있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너의 순결을 주고 나서 너는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도 이제 점점 같이 사는 친구가 그리고 오래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온다고 했던 약속을 이제 저버린 거죠. 아무튼 그 이후에도 메시지는 계속 왔어요. 근데 저도
아, 이 친구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3년을 내가 이 친구랑 이렇게 연애한다는 건 약간 저한테도 제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쉽게 자기를 이제 오픈하지는 못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 친구도. 그러면 그 친구랑 어떻게 헤어졌냐? 저는 그 친구한테 이제 우리는 연락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헤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일을 하며 지내다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뭐 사귄 건 아닌데 썸 타는 그런 사이가 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생겼었어요. 잠깐. 그 다른 여자와 약간 썸을 탄다는 걸 그 무슬림 친구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집착하던 제가 그 사실을 아니까 연락을 이제 끊더라고요. 가끔 그 여자애가 생각이 나긴 해요. 과연 내가 그 여자랑 잘 돼서 그 친구가 파타야를 와서 결혼 이제 만났으면 저는 정말 그 친구랑 결혼을 했을 거거든요. 그랬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끔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